여성 화장실을 쓰는 중에 신혼 미상의 남성이 들어와서 홀로 범행을 저질렀고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 메모지에는 각종 애도의 글이 서울 한복판 지하철역 안에서 직원이 근무 중 살해당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유족의 언론 인터뷰까지. 피의자는 숨진 A씨 직장 동료 30대 남성 전모씨, A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이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스토킹 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만 무려 5개. 검찰은 징역 9년으로 처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재판부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상황이었죠. 재판부에 반성문까지 제출했던 전씨, 하지만 범행은 치밀했는데요. 일회용 지하철 승차권 이용해서 이동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기다렸고 여기에 일회용 위생모 착용까지. 흉기에 찔린 A씨,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했고 직원과 시민이 현장에서 제압했지만 이미 A씨는 심정지 상태였죠. 전씨는 회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바뀐 근무지까지 알아냈는데요. 스토킹 사건 경찰 수사로 직위 해제됐지만 최종 판결 전이라 공사 직원 신분은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갖고 있던 내부망 접속 권한을 범행에 이용한 셈이죠. 막을 수 있었다는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잇따르는데요. 지난해 10월 최초 이번 스토킹 사건 관련 신고가 들어오고 경찰은 법원에 전씨를 구속 수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전씨의 사는 곳이 일정하고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였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추가 범죄 가능성은 판단 사유로 언급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접근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 관련 법령을 보면 경찰은 사건 피해자의 1. 보호시설 인계, 2. 신병경호, 3. 맞춤형 순찰, 4. 피의자 접근 금지, 5. 스마트워치 지급 등의 조치가 가능한데요. 대체로 피해자 뜻에 따르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 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스토킹 가해자는 과거 연인 또는 배우자 19.1%, 학교나 직장 구성원, 업무상 접한 사람 16.4%, 피해 당시 연인 또는 배우자 14.8%, 친구 11.6%. 이 회사나 주변 지인들 사이에 말이 퍼지진 않을까? 또 어떤 조치가 피의자를 자극해서 긁어부스럼이 될까? 눈에 띄는 조치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실제 스토킹 피하려 무엇을 했느냐는 질문에 이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피해 다녔다는 응답이 전체 44.5%로 가장 많은 상황이죠.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도 주고 경찰이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피해자의 생활에 여러 가지 불편함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보호라는 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스토커들을 감시하면 됩니다. 잘못한 사람을 감시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강제로 개입할 수 있게 한 스토킹 처벌법,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재범 가능성 있을 때는 경찰관이 법원에 청구해서 받아들여지면 한 달간 구치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가능, 더 긴박하다면 100m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와 같은 긴급 응급조치도 선조치, 후법원 승인으로 가능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스토킹 피해로 출동한 경찰이 이 같은 접근 금지 조치 취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3.6%에 불과. 위반에 따른 처벌이 약한 것도 문제인데요. 위반이 처음이면 300만 원, 3회 이상이어도 1000만 원 과태료에 불과. 그러다 보니 올해 6월까지 스토킹 가해자의 긴급 응급조치 위반율 13.2%, 잠정조치 위반율은 13%에 달하는 상황이죠. 정치권도 이번 사건을 주목하는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비공개로 사건 현장 찾았고 국가가 지키지 못했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의 스토킹 처벌법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며 보완 주문에 직접 나서기도 했죠.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부딪힐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 씨에 대한 신상 공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관련 규정을 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 또 국민 알 권리, 범죄 예방 등 공공이익에 부합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피의자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자해는 왜 한 겁니까? 유가족에게 할 말 있으십니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고 평생을 사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건 맞죠?